그 어떤 이유가 점 때문에 상민님이 그렇게 그 두 서비스를 좋아하시는 음, 거세요? 사실 핀포인트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네, 핀포인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핀포인트는 최초 초기 버전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이버 나오기 전에 이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의 뷰를 이제 제공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카우터와 와탭은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카우터가 먼저 나왔고 그걸 만드신 분이 와탭으로 가신 거고 근데 스카우터 앞에는 뭐가 있냐? 제니퍼가 있죠. 기능들을 제가 계속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바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스카우터도 마찬가지고 와탭도 마찬가지고 제가 필요하다는 기술들 기능들은 계속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커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그 서비스와 함께 그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를 써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뉴레릭이나 뭐 데이터도 다 둘 다 좋은 솔루션인데 일단 가격도 세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뷰와 한국 사람들이 보는 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제니퍼가 처음에 그 스캐터 차트 그러니까 가로축은 시간이 흘러가고 Y축은 이제 응답 시간이 찍히는 그 스캐터 차트를 보고 저는 안개 속을 거닐다가 해가 비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 외국산 업체의 벤더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이거를 보이게 해달라. 그러면 외국 사이트의 본사에서는 무슨 답이 왔냐면 그게 왜 필요한데? 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제가 막 책 처음 쓰고 2008년, 9년, 6년, 7년 그때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일리 인트로스코프라는 제품은 최근 1분 동안 가장 요청이 많은 URL들만 쫙 보여주는 식으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것만 봐도 우와 했었어요. 제니퍼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 업체들이 한국화 되어 가면서 점점 화면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점점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발전을 해나가긴 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가장 큰 게 그거죠 뭐 거기 스카터도 그렇고 와탭도 그렇고 CTO님을 믿으니까 네. 자식 같은 서비스네요. 상민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형님의 자식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조카네요, 자식 조카. 네, 조카. 그러면 그 작은 서비스라 하기에는 사실 저는 이제 파킹 클라우스나 현재 회사 서비스가 스타트업들이 봤을 때는 작은 회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네, 물론 이제 큰 회사들, 큰 형님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막내 동생 같은 그쵸 느낌이겠지만, 요쪽 라인에서 봤을 때는 그 두 회사 되게 큰 회사인데, 그 두 회사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건 뭐 얘기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가실 때 그 회사들은 그런 모니터링 도구가 없었던 상태였던 건가요? 그래서 상민님 도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바꾸셨던 걸까요? 아, 진짜 저한테 왜 그걸 쓰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걸 쓰고 있었어요. 아, 아, 그래요? 그 아, 회사 다 저는 모니터링을 걸 때 되게 그거를 그룹화를 잘하고 구분을 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니터링 도구를 쓸 때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같은 코드 베이스를 가지는 같은 역할을 하는 서버들을 같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놔야 그 스캐터 차트가 떴을 때나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아, 이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를 빨리 인지할 수 있지. 그거를 하나에 다 뭉뚱그려 놓으면 당연한 것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면 가시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예비 CTO님들 혹은 기술 부채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팀들에게 어쨌든 그런 기술 부채 해결 전문가로서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 기술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에 그걸 해결하기로 가는 시니어 분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언이요? 기술 부채를 안고 성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단 와탭이 됐던 데이터덕이 됐던 뉴레릭이 됐던 그거부터 일단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꽂으라고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세요. 와탭이 됐던 데이터덕이 됐던 뉴레릭이 됐던 이걸 전체 서비스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라고 지시를 하시고 나서 팀원들한테.
그쵸. 팀원이랑 그 인프라 팀장이랑 개발 팀장이랑.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시키고 나서 지켜본 뒤에. 지켜본 뒤에 이제 분명히, 분명이라고 얘기할 순 없으나, 하여튼 제 의도와 다르게 설치를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것들을 다 찢어야죠. 그 찢는 과정도 잘 찢나 한번 보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배우겠죠? 그러면 그 회사를 도와주러 간 거지. 이 개발자 분들이 힘들게 하고 절대 그런 생각을 간 적 한 번도 없고,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첨삭지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두 번째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게 만들면 이제 좀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 이런 이제 확실히 되면, 그때쯤 이제 한 분 한 분 불러서 면담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면담하기 전에는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그려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린 거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오든지, 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한 용어집, 그리고 음, 저는 보통 뭐를 하냐면 그 회사 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이 서비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단위로 잘라져 있고 그 마인드맵 하나만 쫙 그려놓고 1, 2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거 그리면서 개발 리더들 불러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맞냐라고 확인해서 또 수정해 나가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마인드맵을 잘만 그려놓으면. 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되면 이제 각 개별 개발자들을 면담을 해야겠죠. 면담을 하면 서로 간의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개발자들 간의 릴레이션 다이어그램과 또 이분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분이 무슨 고민인지, 무슨 고충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개발자는 지금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쯤 나한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걸 보고할 때가 됐는데 안 했어. 근데 이거는 왜 안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조직에 도와주러 왔다. 근데 각자는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해 줘야죠. 우리는 음, 이렇게 갈 거고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받고 대신에 뭐 ERD가 안 그려졌던데 ERD는 내가 그래 알겠으니까 한 달 뒤까지 그려서 한 달 뒤에 이 자리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어차피 그래도 마지막 주에 그릴 거거든요, ERD를. 네. 알아요, 아는데 잘 아시네요. 어차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저는 할 말이 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다음 주까지 가져와 그러면 되게 닥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ERD 뭐 어차피 일주 뒤에 가져오라고 해봤자 한 달 뒤에 만들어질 거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다가 한 달 뒤에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거 한 달 뒤에 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네. 음, 좀 여유를 갖고 하되 그 책이 있어요. 90일 안에 장악하라는 아, 아, 책이 있는데 네. 네. 아, 엄청 훌륭한 책이죠. 무조건 그 책을 읽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그쵸. 저도 이직한 친구한테 항상 추천하는 책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라인 쪽에서 PMO 역할하는 이제 그 친구가 동갑인 친구가 추천해준 책인데 그 책에 다 있어요. APM 설치를 요청하고, 그게 어떻게 설치되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지켜보라라고 하셨잖아요. 요건 그분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세요? 아니면은 어차피 제대로 잘 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한 교본처럼 좀 사용하기 위함이세요? 사람의 일머리가 있거든요. 누구나. 일머리라는 게 있어. 개발머리도 있고 일머리도 있어요. 일단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음, 나를, CTO를. 내 지시를 얼마나 따르려고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도 알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르면 와서 물어보는 사람. 음, 저는 혼자 낑낑 앓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사수를 최대한, 옆에 선배를 최대한 울거먹어서 피곤하게 만드는 부사수가, 신입이 저는 가장 좋다. 근데 음,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음.
이제 그거를 설치하고 하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게 되고 나는 인프라도 알고 있고 서버도 알고 있고 이제 요런 APM 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와줄 거야. 난 도와주러 왔어. 근데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네. 너는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 알려줄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되게 꼬장꼬장하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잘난 마음에 산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보면. 일단 그쪽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일단 당연한 거잖아요. 서비스에 와서 서비스의 성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봐야 되잖아요. 맨날 장애가 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 맨날 연봉 좀 줘서 CTO를 데리고 왔는데 장애가 계속 나. 그럼 대표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뭐 CTO님 와보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언제 잡을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국적국적 하면 구성원들을 이제 장악하기 전에는 이제 서비스를 먼저 장악해야 돼요. 제가 먼저 알아야 돼. 아, 안 그러면 끌려다니거든요. 개발자들한테 음. 매번 물어보고. 근데 엄청 좋은 팁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걸로 서비스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그렇죠. 뒤에 이제 사람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를 장악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상민님은 어떻게 보면 APM 그리고 이제 성능 개선 이런 쪽이 전문가시니까 그쪽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만약에 뭐 개발자분들마다 누구는 난 DB 튜닝이 자신 있는 분이라 하면 사실 그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그거고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쪽이 전문가시면 그쪽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본인이 실무자로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부터 시작을 하라.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작업자들에게 시켰을 때 그 작업자들의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팀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계속 파악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군요. 다른 쪽은 저희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CTO님들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강점 하나가 한 가닥 해야 된다라는 거 되게 명확하네요. 그냥 그거 음, 없이 접근은 처음에 신뢰를 얻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가끔 이력서를 보면 막 3년 차, 5년 차인데 CTO를 했다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작은 스타트업에서. 그게 빤히 보이니까 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 답변해 주신 김에, 어떤 회사에서는 연차에 비해서 이게 되게 연차가 낮을 때도 넓은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나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경험이 주니어에게는 좀 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독이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그 사람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고 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독이 되는 구조예요. 말씀하신 구조가. 근데 음, 나는 굉장히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구조의 회사 환경이에요. 그 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MSA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개발자 한 분한테 도메인 하나 줘요. 그거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다 넣고 이제 지지고 볶다가 저 너무 이거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이 더 이제 확장해 나가 그래? 심심해? 하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허덕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서 이제 뭐 장애가 나면 그때 가서 뭐 인프라라든지 CPU라든지 뭐 OS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광활한 거 가지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 수박 겉핥기보다도 더 모르는 진짜 그러니까 뭐 도커의 명령어가 뭐 도커 스타트가 뭐고 스탑이 뭐고 리스타트 요 세 개밖에 모르는 뭐 도커의 뭐 이미지 리스트도 모르고 이거 쳐봐 그러면 잠깐만요 GPT한테 물어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네 저는 네,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런 거 외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사람들은 근데 저도 요즘 막 그런 거 배우면서 할 땐 다 걔가 알려준 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그대로 떠가지고 네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걔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데
저는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할까요? 백엔드 개발자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본인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상 공부하고 한 달마다 새로운 거 나오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막 따라해보고 블로깅 하는 걸 좋아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배울 거는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되는 주변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그거는 시대의 조류를 많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게 백엔드 개발자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대로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저는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나오면서 너무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려고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와 개발자로 살았는데, 지금 뭐, 일주일만 지나면 유튜브에 막 새로운 단어들이 막, 하네스 막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내가 지난주까지 썼던 거는 다 폐기 처분, 진짜, 그런 명령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걸 또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야 뭐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클로드 코드 쓰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개발자분들은. 음, 하지만 한 달 쓰고 나니까 똑같이 코파일럿이나 커서처럼 화가 나는 거는 똑같더라. 얘도 뭐, 어, 도찐 개찐이더라. 한 달 정도 써보니까. 그 답변하실 때 그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딥다이브인데 네. 요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본다면 상민님 내에 신입 혹은 주니어 개발자 분이 상민님한테 와서 CTO님 저 진짜 어떤 분야를 딥다이브 하고 싶어요 라는 고민을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음, 딥다이브 하는 법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니어 개발자분들에게 해주시는 음. 조언으로. 그러면 바로 저의 그 다음에 질문은 왜? 왜 이걸 하고 싶어요? 인 거고,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면서 좀 더 이 분이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할 것 같고요. 허세만으로 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나 잘해라라고 이제 조언하면서 끝내기도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잘 아는 분야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죠. 책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책을 링크를 주죠. 예. 아니면 뭐 회사 비용이 좀 남아있으면 그냥 책 사서 주고. 예. 음,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이제 그 앱을 새로 이제 하나 만들면서 플러터로 개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바일 개발자 4명한테 자, 한 명씩 인프런이든 어디든 교육과정 하나씩 결제해 줄 테니까 골라봐. 그리고 책도 하나씩 무조건 사줄 테니까 골라봐. 뭔가를 할 때도 전 인프라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인프라의 교과서 책 있거든요. 음, 그거 음. 주고 저 자바를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바 시는 다 봤어? 또 시작을 하겠죠? 예. 당연히 그것도 안 보고 자바 성능 튜닝은 봤어? 내 온라인 교육은 봤어? 보지도 않고서 이거를 더 안다고? 아, 그러면 저 되게 궁금한데, 그, 어떻게 보면 상민님 얘기해 주신 건, 어쨌든 책이 되었던, 그, 영상이 되었던, 기존에 어떤 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학습을 한다. 그리고 그걸로 실전에 가까운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수행을 해본다. 요 사이클인데, 요게 사실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도 이제 저희 팀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 사이클이 AI 때문에 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는 것도 애한테 배우고, 구현하는 것도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러터를 그냥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가지고 같이 구현해버리면 사실 본인이 할 게 거의 없이도 또 워킹하고 돌아가는 제품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요런 때에는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예전처럼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가장 뭔가 새로운 프레임워크, 뭐 리액트 3.0이 나오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책이나 유튜브나 인프로는 거기에 리드미나 하여튼 헬로 월드나 음, 튜토리얼보다는 빠를 수가 없고 그럴 때는 튜토리얼을 위주로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가 제대로 배우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프론이든 팩캠이든 책이든 그렇게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팩캠 레드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돈이 안 되는 건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출판사는 여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건 절대 책을 내지 않아요. 그러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리고 학습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나 절차에 대해서 저자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방향성을 지정을 해줘요. 되게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제대로 된 책은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과정이란 얘기거든요. 음, 책이. 그거랑 유튜브랑 스팟 보는 거랑 아니면 AI로 그냥 이거 구현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내 뇌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을 다 짜주는 거랑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저한테 득이 되는 거는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게 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봤자 뭐 그 친구들한테는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그렇겠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김영환이가 이제 저희 회사 와서 한번 이제 개발자들한테 한번 Q&A 같은 세션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음, 인프런을 시청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1.5배속으로 시청한다고. 인프로는 넷플릭스가 아니거든요. 누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받아 적고 막 컴퓨터로 따라하고 해봐요. 근데 개발은 따라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주의거든요. 음. 백문이 불여일타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다. 저 그러면 CTO이자 어떻게 보면 뭐 아키텍트 혹은 뭐 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상민님은 요즘 몇몇 회사들은 개발자를 채용할 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막 채용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백엔드 혹은 프론트엔드, 데브옵스 이런 쪽의 채용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AI를 얼마나 잘 쓰냐를 사실 예전엔 사실 검증 대상이 아니었고 그 직무에 관한 어떤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검증을 많이 했는데 이 전문성이 이제 AI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좀 실무하면서는 AI가 그냥 다 도와주면 되지 않아? 라고 그러니까 AI를 더 잘 쓰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흐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상민님은 만약에 뭐 앞으로 개발자 채용한다고 하면은 요 AI를 얼마나 잘 쓸까에 대해서는 평가 비중을 넣으실 건지, 넣는다면 뭐 많이 넣으실 건지, 아니 조금 일부라도 넣으실 건지, 아니면 아니 그거는 와서 그냥 본인이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를 잘 검색하는 걸 평가하지 않았듯이 그냥 그 직무 본연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계속 할 거야? 인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AI 활용 능력은 인터넷 활용 능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인데, 제 후배는 작년 총각 부터 AI로 세팅까지 해줘서 그걸로 코딩하는 거를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후배의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뭐냐면 스프링으로 A라는 기능에 대해서 DB까지 갔다는 거를 구현하시오라고 했어요. AI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겠죠. 뭐 컨트롤러 만들어, 뭐 서비스 만들고 DAO 만들어. 그럼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커맨드 패턴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이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만 보면 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그 키워드에서 바로바로 잡혀요. 그게 음, 몸에 익히지 않으면 백날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음. 계속 거부하면 정말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거부한다는 건 AI의 흐름을 거부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회사 AI 사용하면 누가 토큰을 많이 썼는지 보이잖아요. 꼴등인 분들이 있어요. 응. 안 쓰는 분들. AI로 해서 같이 그거를 활용해서 코딩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바로 나와요. 지식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쓰는 단어들을 보면.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게 아, 퍼져 나가면 또 누군가 키워드를 또 종합해서 면접 시 사용하는 AI 키워드 그런 거 분명히 또 종합해서 나오겠죠.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덕션 코드를 AI가 짜고 테스트 코드는 사람이 이제 짜서 내가 검증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게 1번. 2번은
내가 프로덕션 코드를 짜고 테스트 코드를 이제 AI가 짜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2번, 이게 2번이라 치면 2번. 2번이 네, 네. 이제 테스트 코드 짜는 게 너무 고역이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은 네. 아, 서비스는 생명체예요. 모든 서비스는 음, 생명체인데, 생명체에 이제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인데, 이 개발자들이 활기는 안 넣어주고 AI가 활기를 넣어준다? 일단 그게 문제 1번이고, 그리고 절대 비즈니스 코드는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해요. AI 바이브 코딩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 나한테 무조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설명 못하면 본인이 그냥 다시 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저거 왜 저렇게 짰어요? 라고 했을 때, 저 AI가 짜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으면 CTO들은 하하하하 웃을 CTO는 아무도 없어요. 아, 그쵸. 그런 사람을 애초에 채용했으면 안 되죠,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간부터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개인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튼 저는 예, 그런 개인적인 철칙이. 그리고 사실 뭐 AI가 나오면서 테스트 코드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나큐브도 그러면 항상 적용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정적 분석과 테스트 코드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많이를 하는데 거기까지도 같이 하시는 거죠? 정적 분석까지도? 그건 무조건 해야 되죠. 예, 무조건 해야죠. 음. 왜냐하면 모든 개발자들의 수준이 같지가 않고, 예, 음. 코드의 수준을 맞추려면, 예,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상민님이 그 레거시를 개편할 때 쓰는 삼신기는 이제 APM 그리고 정적 분석, 테스트 코드 이렇게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상민님 뭐 3시간 좀 어떠셨어요? 아우,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부담은 됐었지만, 너무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편하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얘기한 것들이 뭔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살짝 된다. 잘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상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회사 가서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 네, 또 한번 오픈해서 한번 뵙죠.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